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원전이 다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전이 2026년도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허가도 아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지, 그리고 원전이 어떤 이슈로 성장이 나올지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제가 좀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로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큰 힘이 되니까 꼭 써주시고요. 제가 그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우라늄 계약 체결을 미국 정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미국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만들 수 있게끔,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우라늄 공급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계 기업과 27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서 3조 9천억이면 되게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원래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자로 바뀐 겁니다. 향후 10년간 국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메리칸 센트리퓨즈 오퍼레이팅, 제너럴 매터 등 이 세 개 기업이랑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 그리고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 이 이름이 좀 비슷한데 다르죠. 이 저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흔히 쓰는 원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제 우라늄의 이 농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핵무기로 만들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흔히 SMR에서 이 차세대 원전에 쓰는 이 우라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로 만들기 살짝 좀 위험한, 만들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농축이 좀 많이 돼 있는 한 10% 20% 정도의 우라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만들기 위해서 특정 단계별 목표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이 정도의 우라늄이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공급량이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센트리퓨즈 오퍼레이팅과 제너럴 매터에 각각 9억 달러를 지원해 국내 이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 역량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SMR에 들어갈 만한 이 우라늄을 너네들이 만들어라. 야, 우리 앞으로 SMR 많이 지을 건데, 야,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 대신에 지원 좀 해줄게 해서 돈을 넣어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해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농축도가 5에서 20%로 신형 원자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농도 저농축 이 우라늄에 대해서 상업적 규모로 생산하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사톰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미국 내 이 고농도 저농축 이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은 2028년까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지원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24년도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산 우라늄을 이제 우리가 사지 말자. 이제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쓰자. 그래서 러시아 거는 이제 2028년도에 퇴출시키자라는 느낌으로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24년이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 때죠. 그래서 이 통과를 함과 동시에 이 미국 내 이 우라늄 만들 수 있는 기업에 돈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만들자가 된 거죠. 그래서 퇴출을 완전히 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대신에 이 지원은 이 법안에 나온 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자체적으로 이제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고농도 이 저농축 우라늄
비판론자들은 이 기술이 남용돼 무기화 위험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농축도를 10에서 12% 사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가면은 이거는 나중에 핵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좀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춰서 뭐 한 5% 너무 낮고 한 10에서 12% 정도로만 우리 제한을 두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원자로에 사용되는 우라늄 연료는 약 5% 농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MR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원전에 들어가는 이 농축된 우라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에 돈의 지원이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원전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라든가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근데 이 러시아산 우라늄 금지는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러시아 전홍축 우라늄 수입 금지법이에요. 뭐 되게 긴데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거 사지 말자예요. 왜? 러시아 위험하고 우리가 러시아랑 지금 이 위험한 거를 거래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024년 5월 초 미국은 전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 거는 사지 말자가 된 거죠. 근데 이거에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우리도 안 팔아 하면서 러시아도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서로 안 사고 안 파는 걸로 제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이 제재가 핵연료 사이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지속 가능한 기능에 파괴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 팔고 있는데 우리 수익 잘 내고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 막냐? 우리 그거 가지고 뭐 너네랑 싸우자 했냐? 뭘 하자 했냐? 왜 이거를 막냐? 너네들은 이거 너무 이거 기능을 그냥 파괴적으로 막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은 우라늄에 대한 원료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애초에 미국은 거의 만드는 능력이 거의 많이 꺼져 있어요. 많이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뭐 캐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꽤나 잘 만들더라. 그래서 러시아 거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농도 이 전홍축 이 우라늄을 많이 수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젠 하지 말고 이젠 자체적으로 만들어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핵연료 생산을 위해 우라늄 수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우라늄을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수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수입 안 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금지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따로 만들어라 해서 이번에 아까 얘기한 27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럼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가 됐느냐? 일단 아까 지원은 들어갔어요. 27억 달러에 대한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 금지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실제 러시아 우라늄 수출은 2025년 2월부터 일단 시작은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어쨌든 일단 우라늄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어쨌든 간에 이 수출을 러시아 거를 수입을 빼는 거지만 러시아 쪽에서도 막았잖아요. 야 28년도 아니야 지금부터 안 해 했었는데 그래도 친한 푸틴이 오니까 그래도 푸틴이랑 친한 이 트럼프가 오니까 야 그래 트럼프야 우리 친하잖아. 왜냐면 서로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서로 상당히 좋은 얘기만 하고 러시아에서 푸틴이랑 이 트럼프는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냥 수출을 재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고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지법을 했더라도 우리가 우라늄을 가져올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충분히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수출입 송장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원전 연료 자회사 테넥스가 미국의 전홍축 우라늄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2024년도 8월에 이 러시아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우리도 안 해 해서 바로 끊어버렸는데 이 트럼프 오자마자 공급 재개를 한 거죠. 예, 사이가 좋아서. 그래서 우라늄을 실은 선박은 미국 볼티모어 항에 도착을 했고 미국 원전 연료업체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해결료 아메리카 등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온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급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공급됐는지도 나오죠. 웨스팅하우스는 15톤 우라늄을, 그리고 글로벌 해결료 아메리카는 85톤의 우라늄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부는 원래 2024년도에 11월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축 우라늄에 일시 제한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27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가서 이 우라늄을 만드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원래 러시아께 안 들어오는 거였는데 러시아 것도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오히려 원전에 더 긍정적인 방향이 만들어졌다. 근데 아마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28년까지 어쨌든 퇴출을 목표로 하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 거는 계속 사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구나, 정부의 투자도 들어오고 러시아 것도 계속 갖다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진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테라파워가 조만간 착공을 합니다. 삽을 뜬다는 거죠. 이게 SMR이 보통 2026년도 말쯤에 이제 그 승인 다 끝나고 그때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착공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평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계획보다 많이 앞당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오밍주 캐머러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원자로 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6년 말쯤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 6개월에서 많게는 한 7, 8개월 정도 앞당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테라파워가 345메가와트급 나트륨 원자로에 대해 2026년 2월 건설 허가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빌 게이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에 원전이 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짓는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지으라고 사실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원금 주면 모를까, 이거를 아마 태클 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초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2026년 8월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초 일정 단축을 선언하며 검토 속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2025년도 중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에 대한 이 점검을 하고 실제 검토를 하는데 원래는 막 3, 4년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3, 4년이 뭐야, 야 그거 18개월로 확 줄여버려, 18개월 이내로 끊어 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아마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끊어서 빨리빨리 검토해서 원전 올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으로 좀 빠르게 원전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야 연초에 약간 원전 이슈가 전체적으로 좀 열려있다, 충분히 좀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착공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얘가 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대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실제 현재 SMR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원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하는 구간이니까 기대감이 제일 클 때라는 거죠. 확인이 됐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 원전 건설에 오케이 그럼 누가 사냐 이거죠.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가 건설을 한다고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 전기가 그냥 뚝딱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걸 통으로 사가더라 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의 생존 방식도 달라졌고 전기를 사쓰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전기를 사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야 저기서 나오는 전기 다 놔줘. 그래서 발전소를 아예 통째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전기를 쓴 만큼 돈 낼게 이게 아니라 그냥 저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는 나를 위해 사용해 라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1979년 핵연료봉 사고로 멈췄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섬의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합니다. 근데 이 재가동된 원전이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로 멈췄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재가동했겠지만 좀 급한 거예요. 근데 이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했는데 이걸 이제 누가 그러면은 전기를 사가냐? 소유주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027년까지 원전을 되살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력을 독점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놔줘. 네, 그거 너는 나를 위해서 전력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전을 그냥 20년 동안 사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죠. 데이터 센터. 직거래 전략을 택했고요. 예,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도 3월에 탈렌 에너지로부터 원전 직결된 데이터 센터 부지를 6억 5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9천억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부지를 그냥 원전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전기 다 내가 쓸게가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은 쓸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빨리빨리 승인내서 빨리빨리 원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이 건설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래서 도쿄전력이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전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 101조 원을 쏟아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10년 동안 101조 원이면 1년에 10조거든요.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추진이 되고요. 일본 도쿄전력이 10년간 원전 분야에만 약 21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투자한 돈의 거의 5분의 1을 다 원전에 쏟아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가동될 예정인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 원전과 아오모리현의 히가시도리 원전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전이 무섭다, 뭐 리스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전력원, 메인 전력원으로 보고 돈도 20조씩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도 사실 이거 없으면 데이터 센터 못 돌리죠. 그래서 AI 전력망 확대를 겨냥한 데이터 센터형 송전망 정비에도 약 2조 엔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진다. 이것도 사실 정말 이번에 큰맘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은 좋은 게 뭐냐? 재정이라든가 세제 지원이 늘어나고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이 중소기업이 40-50%, 대기업 중견기업이 30-40%입니다. 원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은 한 자리대예요. 근데 그 한 자리대가 30-40%대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SMR은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국가 전략 기술이 되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1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원전 기업을 다시 2026년도에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면은 원전 기업 중에서도 이제 좀 실적이 그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전 기술은 원전의 기본 설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한전 KPS는 한전에서 이제 한전 기술에서 설계를 해서 지어놓고 나면은 정비와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진엔텍은 그 원전을 지을 때 계측하고 진단 시험하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성파워텍은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철골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누구나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들의 좀 메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니까 원전에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한국도 이번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이 원전이 충분히 상반기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이 좀 얼추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저희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입력해도 쓸 데도 없어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중요한 글을 어플에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푸시 알람에 대한 것만 저희가 허용 승인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중요한 글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꼭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1월 6일, 5일, 2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 다 읽고 있으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